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생존기의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 제목이 비트코인 역대급 기회라고 아마 올라갈 텐데, 역대급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한국어로 하면 전설이고, 전설의 뜻은 이제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 전설은 기록이 되잖아요. 기록이 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한 중심이 되어서 위인이 될 수 있고, 위인이 되다 보면 아시죠? 그 노래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시작하고, 차트를 먼저 보면서 오늘은 일단 해볼 거예요. 앞에 개소리가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일봉 차트를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가장 가깝게 이었을 때 기준으로 보면 휩소가 나왔고, 어제 몸통 마감이 이제 아래에서 됐고 오늘 이 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서 4시간상으로는 이제 뚫어서 위로 갈 일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의 이 저항을 여기로 있게 되면, 여기가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맞았는데 좀 미시적으로 볼 때는 안 맞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저항을 아직 막고 있다. 4시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저항으로 맞아서 꼬리가 아닌 몸통으로는 일단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았고, 15분으로 쪼개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항을 맞은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뚫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뚫어서 오늘 밤에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일단 공유를 드립니다. 생각에 대한 공유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결국 이 박스 횡보일 때 이걸 보면서, 아니 횡보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겨웠을 거예요. 그리고 체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가 횡보야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씨발 횡보지 뭐야, 뭐 횡보잖아요. 그죠? 횡보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생각까지 가야 되냐? 지금 일단 일봉, 아니 주보 월봉이 6월 5일에 시작을 지금 한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6월 달에 들어서 6월 초밖에 안 됐는데 양봉으로 올라서 시작한다는 건 매우 상황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이 몸통 71.3K, 그리고 위로는 꼬리 전에 있었던 최고점 73K, 73.7K,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확정적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요 구간에서 더블탑이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사실 더블탑이 가능하죠. 요 구간이. 여기서 더블탑을 한번 조심해야 되고, 오른 여기를 뚫어서 올라간다고 하면 요 구간에서의 더블탑을 우리는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6월이 생각보다 둘 중 하나인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올라서 마감할 수 있고, 혹은 아예 뚫어서 가버리면 좀 좋고, 그러면 다음 달에도 거의 확정적으로 오르겠죠. 그래서 이번 달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빡세게 올라버리면, 신고점을 다시 찍어서 75K 막 이렇게 올려버리면 다음 달에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이것도 얘기가 좀 중요한 게, 75K를 찍었는데 아래 꼬리 쭉 달고 내려와서 이 자리에서 마감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조금 73.7K 위에서 마감을 몸통으로 해버리면 다음 달도 추가적으로 계속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급 레전드 오브 레전드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봐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뭐 호주랑 태국에서 ETF를 승인을 해서 거래가 뭐 시작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내용이 많이 돌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작아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파이널리티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ETF 순 유입이 거의 10억 달러 이상이고, 출시 이후로 역대로 두 번째로 높은 일일 유입량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ETF 얘기가 한참 나와서 딱 승인되고 났을 때는 당연히 새로운 뭐 코인 상장하는 것 마냥 거래가 많을 수 있었어서 많았는데, 돌고 돌아 지금 ETF 된 지 한 5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어제가 역대급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입량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예상대로 피델리팀이 시장에 계속 개입할 형성 유입이 많았다. 그래서 순입은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순입을 기록을 했고, 지금 새벽에 코베 프리미엄도 동반한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비트코인 최고자 보유량은 최저치고 공급 부족 현상 시사한다. 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로 거래소를 통해서 업비트나 바이낸스 좀 덜한데, 내가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을 사려고 해도 호가를 위로 싹 끌고야 1비트가 사지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뭐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그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비트가 뭐 500만 원, 뭐 300만 원, 1000만 원 이럴 때는 그냥 매수 매도가 몇 비트씩 한 호가, 내 눈에 보이는 이제 한눈 보기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몇 비트씩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0. 몇 비트씩밖에 없고,
애초에 홀더가 파는 사람이 적다? 이게 좀 느껴지긴 해요. 일단 한국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느껴져요. 지금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14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이며 뭐 이게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 맥셀러의 달커스티치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가 선물 비트코인을 매수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앞으로 4년마다 번복된 방한기를 비롯해 기관차들의 더 높은 수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번에 그 마이클 세일러가 했던 연설 중에 2034년까지에 일어날 일들은 너네는 아무것도 몰라. 병신들아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였냐? 10년이 지난 지금의 시기가 되면 전체 비트코인이 유통될 수 있는 토탈 서플라이에서 서큘레이트 서플라이, 그러니까 유통되는 비트코인이 99%다. 그 말은 즉슨 지금부터 10년 후면은 비트코인이 나올 건 다 나오고 나머지 1%가 2034년부터 2134년까지 100년에 걸쳐서 채굴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면 나올 거 다 나오는 그 시점이 되면은 이미 가격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 그만한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돼서 그래서 지금부터가 골드 러시 때랑 비슷하다. 금을 찾아서 알래스카로 떠났던 그때랑 비슷하게 지금 비트가 그런 상황인 거다. ETF가 된 그 시점부터가 우리는 이미 골드 러시에 뛰어든 거다. 근데 모르지? 바보들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영상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윌리 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Fork 브레이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클릭한다. 72키를 탭하면 액화 캐스케이드를 시작하도록 설정된 퓨즈입니다. 15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최대 7만 5천 달러까지 청산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현실했다. 7만 5천 달러 쉽게 얘기하면 7만 5천 달러까지 비트가 올라버리면 사상 최고치로 사람들이 청산돼서 길바닥에 나앉아서 이제 소주 까먹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달러 기준이니까 뭐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전 세계를 봤을 때 뉴욕이나 뭐 이런 영미권에서 쇼치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는 혹시 뭐 알바노긴 하죠? 2024년, 25년 BTC 강세장은 2020년과 21년처럼 형성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쭉 보고 나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020년과 21년 코로나 때처럼 형성되지 않아서 덜 오를 거야가 아니라 더 오를 거야라는 얘기예요. 2017년도 때처럼 천천히 많이 더 오를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근거가 많아요. 저는 윌리 우라는 사람이 진짜 똑똑하다고 옛날부터 느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숏을 때려놓고 숏 때린 가격까지 가격을 현물로 올려서 오히려 선물 숏으로 수익을 보는 게 이 시장에서의 이제 2020년과 21년의 패턴이었으면 지금은 ETF가 등장해서 현물로의 거래량이 선물보다 많기 때문에 적절한 거품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거래량이 높아서 선물이 이제 현물을 지배하는 시장이 아니라 현물이 선물을 지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더 많이 오를지는 모른다. 그래서 20년, 21년 이 강세장보다 더 높은 배수를 달성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면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더 높게 가려면 일단 20만 달러 이상 간다면 아마 더 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트가 뭐 원화로 따지면 2억 6천 이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봤을 때 비트는 아직까지 올라갈 구석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 이 축적 구간에서는 이미 축적을 다 완료한 거고 우리는 이 구간 여기까지가 뭐 보면은 가격적으로는 여기가 70K니까 여기가 뭐 뭐라고 설명이 안 되네요. 여기 뭐 엄청 높아 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 이제 벤 릴리가 한 말에 의하면 달러가 포물선 차트에서 지속적으로 지지라인을 그려왔는데 지선이 완벽히 무너져서 이제는 이제 달러가 비트코인을 오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달러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이님이 쓰신 얘기를 보면 블룸버그에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 비농업 일자리 증가를 73만 개나 과다 측정했을 것이라 보고서를 제출했다. 온 세상의 우주, 전기, 원기옥이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길 바라는 느낌이죠, 거의.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CPI랑 일자리 보고서 뭐 고용 보고서 이런 거 졸트 어쩌고 하면서 그때그때 자료를 볼 때마다 했던 얘기가 아, 이거 조작된 거 아닌가. 그 물가도 그렇고 가끔 이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물가가 높다고 조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댓글에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얘기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CPI는 건들지 않았지만 이 실업률, 일자리 증가율을 건드려서 오히려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과다 측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진짜 일자리가 생각보다 더 없던 거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없으니까
금리 인하가 당연해지는 분위기로 가면서 이제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좀 오르면서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아까 앞서서 처음에 비트코인 뭐 아주 역대급 자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한 6년 전, 7년 전에 제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동창들이랑 연락을 하고 초등학교 친구들이랑도 연락을 했었었는데 비트코인에서 열띤 토론을 저는 술을 원래 안 마셔요. 지금도 안 마시고 술자리에서 이제 자리는 같이 하니까 20대 초반 중반 애들이 뭘 알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거 막 이런 상황이고 이런 세상이 얼마나 비트코인이 지금 우리 이렇게 기회 앞에 있는데 너네 관심 없니? 관심 없대요. 4년이 지났어요. 2021년 코로나 때 관심 없대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그때 차례가 사라고 해서 샀어야 되는데. 2017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고 17년 뭐 연말이 돼서 불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그때 너가 살아올 때 살 걸. 그게 450에서 아니다 350? 한 350대 얘기해 줬는데 2,800이 됐고 살 거리였고 2018년에 다시 450이 됐을 때 저보고 하냐고 물었는데 다 팔아서 없는데 이제쯤 다시 살라고라고 했던 답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2021년이 들었을 때 또 물어봐요. 아직도 하니? 아, 난 이게 일이야. 아, 난 지겨워요. 그런 질문 듣는 게. 난 일이고 회사를 하고 있고 그때는 유튜브를 안 했으니까 이제 저 따로 이제 제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를 하고 있고 집에서 맨날 앉아서 하는 일이 이건데 뭐 리서처분한테 리서치 부탁하고 막 이렇게 뭐 저 자료 뭐 그때도 회사에서 일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당연히 매일 숨 쉬듯이 물 마시는 것처럼 제가 하는 일이 그냥 이게 하는 일인데 한다 또 할 걸 살 걸 지금 들어서도 살 걸 지겹습니다. 친구도 아니에요. 사실 이제 연락도 안 하고 뭐 연락을 안 하는 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안 해요. 저는 한 번씩 찾으면서 잘 지내? 뭐 밥이라도 먹고 하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뭐 어려울 게 뭐가 있나 싶긴 한데 저는 사실 뭐 있는 거 없는 거 가지고 사람 나누진 않아요, 딱히. 아니, 내가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더 사면 되고 특히나 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시간 함께한 친구라는 단어의 정의가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한테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제 연락을 안 하니까 저도 뭐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마음 썼는데 저 친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연락을 안 하게 된, 나한테 먼저 절대 안 하니까 나도 뭐 굳이 내 마음 상처를 가져가지 말자.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걸 하루 이틀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기에는 기회가 느껴지지 않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었다. 아, 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하잖아요. 시간 지났을 때 또 후회할걸요? 아, 그게 시간 지나서 그때 차르가 했던 말, 김비트 채널에서 그런 말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돌이켜서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때 내가 1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였네. 라고 얘기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앞에 말을 좀 많이 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